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너무 추워요. 얼마 전에 책도 하나 내셨던데. 네. 이거군요. 보면서. 근데 출판 기념회 제대로 못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윤 총장에 대한 뭐 과거 회고도 담겨 있대요. 너무 짧게 썼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뜨거운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 서울 동작과 서초를 잇는 서리풀터널 개통 추진. 장애인, 여성 문제에 초당적 목소리를 내며 자선 고지에 올랐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보수 통합을 강조했던 그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지난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기억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집중 분석합니다.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성 첫 외통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유리천장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고 온 분이죠. 나경원 전 국회의원입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차기 서울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 의원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요 코로나19 좀 상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이른바 K 방역의 실패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좀 자신하고 또 홍보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뭐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가장 큰 또 국민들의 우려는 이미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는 백신 확보가 불투명해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홍보보다는 일을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이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이제 국정원법, 최근 이제 일련의 현안 법안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나 전 의원은 입법 독재다 이런 강한 비판을 하셨어요. 네,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 하면서 사실은 와 문재인 정부 신독재로 가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란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권력의 독주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한 네. 틀에서는. 그리고 한 틀에서는 김여정 하명법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대북 전단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국정농단이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완성한 것은 국정농단이다 이런 네.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작년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법을 굉장히 많이 무시했습니다. 국회법을. 그래서 법치주의를 완전히 지금 부인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요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뭐 여야 보는 시각차는 아주 뚜렷합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야당은 소위 말해서 정권 수사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다. 지금 윤 총장 징계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해임부터 나오다가 지금 네. 2개월 나왔는데 2개월 하면 바로 공수처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2개월 정도면. 결국 지금 문제되는 정권 관련된 권력 비리 수사는 몽졸이 이제 공수처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개월 한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마저도 들거든요. 네.
작년에 제가 이제 노영민 실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에 대해서 저희가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합의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비공개 만남 가졌다고 예, 하셨죠? 비공개 회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이 정권이 끝나고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우리가 출범 시기를 늦춰보자. 네. 그러면 이 정권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 그때 느끼는 바는 결국은 정권이 끝나고 나서 정권 수사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 공수처 시기를 확 당겨서 이제 내년 초에는 출범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지금 이 정권이 급하긴 급한 사연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우리가 추측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뭐 단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인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나경원의 증언이라는 책도 하나 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출마를 위한 출정식으로 이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책을 낸 거는요. 네. 그냥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1년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1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한 원년이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네. 뭐 그것과 뭐 서울시장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재미있는 회고가 있더라고요. 네. 윤석열 다 서울법대 동문이신데 네. 총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법대로 검사다 그런 표현을 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입 큰 개구리의 별명을 가진 좀 싱거운 남학생 이런 표현을 했던데요. 그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냥 학교 다닐 때에 우리 뭐 그래도 이야기를 좀 제법 했던 친구로서의 소회를 적고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참 조국 전 장관 작년에 이렇게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예전부터 폴리페서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비판도 했지만 굉장히 대통령 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친구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뭐 지금도 그런 꿈이 아직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네. 근데 그러면 조금 더 주변 관리나 자기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한켠에 있어서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선 중기부 장관하고 선두권에 계속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게 참 감사로운 일인데요.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선거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나 전 의원이 직접 출마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그냥 감사로운 일이고요. 조금 더 저도 이렇게 내후년 정권 교체 과정까지 과연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내는 것, 또 당을 좀 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나중에 다시 또 좋은 대권 후보를 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과연 정말 제일 큰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 중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당연히 출마에 대한 입장을 궁금해 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언제쯤 결심하실 겁니까? 뭐 조금 더 좀 지켜보죠, 상황을. 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둘러싼 여야 충돌 재판 진행 네,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공직 후보로 나서 이게 좀 부담으로 오지는 않을까요?
사실은 이 문제는 서로 고소 취하고 기소에 이르지 않게 끝내줬어야 되는 겁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도 계속 그걸 강조를 하셨었고 지금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도 이제 586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586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의식 수준은 80년대에 멈췄고 또 이 정치 수준은 15년 전에 멈춘 사람들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현 정부를 겨냥한 건가요? 뭐 현 정부의 핵심 세력이 저는 586 운동권 네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모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근에 이 입법 독재, 특히 이제 공수처 설치 등으로 인해서 완성돼가는 일종의 권력 장악에 대해서 모두 한 목소리로 거기에 집중해서 싸워야 될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서요. 당일각에서는 홍준표 의원 또 안철수 대표 이러면 이제 보수 대통합 얘기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뭐 내년 후년 선거가 연이어 있는데 보수 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이 도대체 보수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또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네.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소위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정의와 공정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위기에 직면해서 전체적인 이 반헌법적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파의 가치 뭐 이전에 헌법적 가치를 체화하는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돼야 된다. 이런 소신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의 꿈과 포부가 과연 다음에 전개될 정치 무대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게 될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